또 여자분은 더 힘들어요. 왜냐? 어느 순간 본인이 습관처럼 울기 시작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가장 열받는 건 내가 지금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관계의 정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애만 하면 을이 되는 여자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다른 주제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얼마 전 친한 지인분과 만났거든요.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주제를 완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약간 자극적인 그런 주제일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외모도 빠지는 거 없고 성격도 괜찮고 사실 뭐 하나 진짜 빠지는 게 없는 분들인데 연애만 하시면 을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실 수도 있고요. 제가 남녀를 나눠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되게 여자분들이 연애에서 을이 되는 경우랑 남자분들이 을이 되는 경우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만났던 지인분이 여성분이어서 여자분들이 을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연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그 그룹에서 만난 경우에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상대를 보면 우선 외모적으로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우린 판단할 수 있는 게 외모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 남자분들의 마음과 여자분들의 마음은 좀 온도가 다릅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호감이 가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잘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으로 마음에 담아둡니다. 하지만 남자분들은 마치 내가 저 이성과 사귀어야 하는 어떤 사명이라도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모임에 가는 그 목적 자체가 모임이 아니라 그 여성분을 만나러 가는 목적으로 완전 바뀌게 됩니다. 되게 여성분들은 남자가 신경은 쓰이고 호감도 가지만 이 모임에 와서 얻고자 했었던 목적, 예를 들어서 뭐 학점이면 학점, 취업이면 취업, 승진이면 승진, 혹은 뭐 시험이면 시험, 이런 목적 달성을 언제나 조금 더 우선의 것으로 두고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한테도 별로 티를 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마음만 약간 가능성만 두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너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뭐 모임을 주도하시는 분이 뭐 앞으로 진행 사항을 얘기하더라도 그 얘기는 전혀 안 들리고요. 어떻게 하면 저 여자분과 잘 될까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열의 한 7, 8은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넘어서 이성과 잘 되는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포기했던 분들이랑은 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가갔다가 뭐 불편해지고 사이가 좀 이렇게 민망해지고 또 쪽팔려지는 거 아니야 라는 것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자신감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 잔잔했던 호수에 돌이 하나만 던져줘도 무조건 호수가 일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전혀 마음에 관심도 없고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남자가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든 싫든 일렁이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데, 만약 첫인상에 좀 괜찮았던 남자 다가와서 마음을 표현하면 순간적으로 여자분들도 더 크게 신경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은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남자가 다가왔던 경우는 거절하거나, 혹은 궁금해라고 하면 약간 거절하는 척하지만 못 이기는 척 혹은 닭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뭐 식사 약속이나 커피 한잔 하기로 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와 여자의 마음의 온도차는 확연히 다릅니다. 남자분들은 막 벌써 팔팔 끓는 라면물입니다. 여자분들은 커피포트에서 이제 막 온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약간 미지근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냥 호감, 관심이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언제든 이 남자가 별로면 그 버튼을 끌 수 있는 정도인 거죠. 그렇게 만남을 가집니다. 라면물이 끓으면 냄비 밖으로 막 넘쳐나죠. 남자분들 감정이 딱 그겁니다. 막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세상이 완전 다 바뀌어 있어가지고 이 여성분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어떻게든 이 여성분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자신을 막 자랑을 하고 막 어필합니다. 여자분들은 그러면 점점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연다고 해서 어리석은 남자분들이 착각을 하나 하죠. 왜냐면 내가 막 자랑하고 뽐내는 그 조건에 의해서 이 여성분이 나한테 마음을 연 줄 알고 이런 비슷한 경우가 올 때 계속 조건을 겁니다. 내가 뭐 비싼 차, 뭐 좋은 직장, 무조건 돈 많은 거, 이것만을 내세요. 여자분들은 진짜 뭔가 조건만 가지고 있는 남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고 자신이 필요할 때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이 조건과 그 조건은 다른 거죠. 여자분들은 그 남자들이 자랑하는 그 조건에 호기심이 가지만 나 하나를 위해서 저렇게 본인 스스로가 괜찮은 남자라고 어필하는 그 노력이 귀엽고 고마워서 점점 그 남자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조건만을 보고 남성과 사귀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걸러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온도가 좀 맞춰져요. 냄비에서 미친 듯이 넘치기만 했던 물이 이제 보글보글 잘 끓으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정도의 온도가 되고, 여자분의 커피포트도 이제는 커피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 컵라면 하나쯤은 뜨끈하게 데울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온도가 좀 맞춰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때서부터 이제 이 연애의 방향은 동등한 위치로 서로 존중하면서 쭉 연애하는 관계로 발전되거나 혹은 한쪽이 을이 되는 방향으로 극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쪽이 을이 되는 경우인데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을이 되는 경우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사귀기 시작했고 남성분이 먼저 좋아했고 여성분이 조금씩 온도를 맞추려서 끓기 시작했고 조금씩 뜨거워지는 사랑을 합니다. 이때부터 100일, 200일 지나면서 남성분의 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마치 남자분은 자기가 좋아서 매달린 적이 없던 것처럼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여자친구와의 약속만 계속 잡고 싶어하고 주변에 친구들은 안 만나라고 물어보면 번번이 친구들 약속은 잘만 깨던 남자친구인데 이제는 그 약속을 기가 막히게 지켜야 한다면서 무조건 친구들의 약속을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핑계를 대죠. 아 진짜 뭐 중요한 일이 있어, 진짜 이번에 가야 돼,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우정은 다른 남자들이랑 달라. 그리고 앞으로 서로 소개해주고 만날 건데 내가 잘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놔야지 나중에 잘 지내지, 이런 약간 좀 허세 같은 너스레들 떨입니다. 그러면서 여자분들은 그래 나는 뭐 다른 여자들과 좀 다르니까 남자친구 잡아두는 스타일도 아니고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 멋지게 내가 할 거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되나요? 앉아서 공부하든 혼자서 책을 보든 안 됩니다. 심지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서 급하게 이제 친한 친구를 불러서 카페에서 7시간 10시간 수다를 계속 떠는데도 이 정씨는 아직까지도 먼저 연락이 없는 남자친구가 괘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연락 한 통 없다는 사실에 점점 화납니다. 연락이 와도 내가 보내면 곧바로 답장하던 사람이 이제는 답장이 늦어지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날 밤 된통 싸웁니다. 그러면서 정말 죽어도 하기 싫었던 행동을 합니다. 이쁘게 우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짜증날 정도로 질질 짜면서 나 사랑하긴 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질문을 하게 되죠.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그 말이 나옵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처음 그 모습을 보면 막 집 앞으로 찾아오고 미안하다고, 또 좀 오버하는 남자들은 무릎도 꿇고 진짜 사과한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모든 게 이제 해결됐을까요? 앞으로 남자친구가 처음 만났던 것처럼 행동을 해줄까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남자분의 마음엔 오히려 여자분의 우는 모습과 애정을 갈구하는 모습에 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제 그 모습이 나올 때마다 그 여성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이해 못해주는 저 여자분이 진짜 나를 위하는 게 맞을까? 날 존중해주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또 여자분은 더 힘들어요. 왜냐? 어느 순간 본인이 습관처럼 울기 시작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가장 열받는 건 내가 지금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아요. 남자친구가 이해해주지 못할 거란 것도 압니다. 근데 눈에서 눈물은 계속 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너무 짜증나는 건 남자친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관계로 변해가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벌써 돼버렸네. 더 열받는 건 내가 훨씬 괜찮은 여잔데 이 남자친구랑 결혼할 것도 아닌데 당장은 이 남자친구가 없으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을이 되죠. 아니 을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든 책도 읽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주변 뭐 진짜 친한 친구한테 자존심도 버려가면서 다 물어보는데 이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쩔 땐 큰 맘 한번 먹고 나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연락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라고 했는데 당장은 남친구가 말리죠. 근데 아니야 나 혼자 있고 싶어 라고 하고 못 이기는 척 남자친구가 알았어 라고 합니다. 그때 이후에 1시간 정도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면서 그래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 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연락하지 말랬다고 진짜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남자친구가 괘씸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온통 신경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신경은 남자친구 연락이 오나 안 오나에 가 있는데 몸만 서점이고 카페고 친구들이랑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본인이 먼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실제로는 언제쯤 나를 찾을까 하는 걸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날 밤 연락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 어떻게 날 한 번도 안 찾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더 악화되고 서로가 지치고 답답해져 가죠. 여자분들 마음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나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지가 먼저 좋아했으면. 남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친다. 진짜 연애는 내 인생에서 지금은 아닌가 보다. 되게 여성분들께서 을이 되는 연애를 하는 경우에 완전 똑같진 않아도 되게 이런 틀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둘의 관계는 마무리됩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내가 그 남자를 받아주지 말았어야 됐을까요? 처음부터? 아니면 밀당을 계속 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밀당은 시간 낭비고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시간이란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밀당이라는 것 자체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아예. 밀당은 언제 하셔야 되냐면 중고나라 거래할 때나 하세요. 당근마켓에서 가격 흥정할 때나 하시면 됩니다. 연애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밀당을 안 해서 헤어진 거야, 밀당을 해야지,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건 그냥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낮은 자존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남자가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들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태풍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멋진 자존감으로 바로 서 계시면 여러분들이 밀당 따위 하지 않고도 그 남자에게 보고 싶다고 다 표현을 하고 조르고 애교도 피우고 원하는 걸 다
말해도 절대 그 남자가 여러분들을 진려할래야 진려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연애도 뜨겁게 하고 자신의 일도 정말 제대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을 반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애할 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걸 쏟아붓지만 정말 무섭게도 이분들은 그 연애가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회복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분들의 대답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연애할 때 후회 없이 해서 괜찮다라고 해요. 하지만 의리되는 연애를 했던 분들도 후회 없게끔 매달렸고 자존감이 높은 분들도 후회 없게 매달렸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의 최선을 다한 연애는 내가 모든 걸 버려두고도 그 사람을 만나러 뭐 롱디,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서 하루 보고 돌아온다고 해도 그 시간이 전혀 내가 어떤 뭐 희생을 한다거나 뭔가 내가 조건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을 보러 가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리되는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관심을 받는 것만이 내가 존귀하다고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끈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계속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의 주도권이 남자친구한테 있는 겁니다. 왜냐? 남자친구가 아니면 내가 얼마큼 훌륭하고 얼마큼 이쁘고 얼마큼 귀엽고 얼마큼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확인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았던 분들은 나는 그런 남자친구의 애정 섞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인데, 멋진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이쁜 사람이고 당당한 사람인데 남자친구를 만나면 그 시너지가 더 커지는 것 뿐인 거거든요. 의뢰 연애를 하시는 여성분들은 계속 나를 쓰담쓰담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쓰담쓰담 해주면서 그 시간이 행복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나를 계속 쓰담쓰담 해달라고 갈구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 겁니다. 물론 자존감이 높은 분들도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의뢰 연애를 하시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의 기본 감정값이 완전 다릅니다. 또 사람을 생각하는 그 태도 자체도 완전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공감을 좀 해줘, 너의 공감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식의 쓰담쓰담을 원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나 진짜 힘들었어 정말로, 그러니까 너 딴짓 하지 말고 제발 나만 이뻐해줘, 나만 바라봐줘, 나한테 모든 걸 쏟으라니까, 그렇게 안 해주면 나 진짜 화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항상 무조건 자신을 먼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방법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다는 말 아시죠? 보통 이런 경우는 부모님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이성을 사랑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때 많이 쓰잖아요. 혹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할 때. 그러면 부모님은 어린 나이에 일찍 여인분들인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모님 손에서 자라지 못하신 분들은 이성을 만났을 때 사랑을 줄 수 없을까요? 부모님의 직접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나의 배우자 혹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라도 듬뿍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면, 그분들이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자존감이 이미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고 자신을 제대로 존중하고 계신 상태에서 연애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끊이지 않으면 물론이고요,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연인에게 뭐 편안해지면 막말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막 드러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널 믿고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건 너가 유일한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라고 정말 되도 않는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근데 자존감 낮은 분들은 여기서 또 휘둘려요. 이 사람이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혹은 죽겠구나. 여러분들, 그 사람들 여러분들 아니어도 괜찮고요. 정말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은 절대로 그런 일들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계시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하대하거나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가스라이팅을 할 틈이 없어집니다. 왜? 아니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갑자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대해? 네 뭐야? 라는 반발심이 바로 들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찮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뭐 하냐고. 하지만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저 사람의 저 투정이 진심이고 내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의 사랑만을 바라기 전에 더 값지고 더 튼튼하고 더 안전한 사랑하길 원하신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를 계속 더 사랑해줄 사람, 나를 더 인정해주고 아껴줄 사람만 찾게 되는 거지 결코 건전하고 안전하고 발전적인 만남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관점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진짜 좋았던 사람인데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존감을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서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유상종이란 말 있잖아요. 친구에도 분명히 그게 적용되는 말이지만 연애에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과만 대부분 연애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한테 갈구하면서 낮은 사람들끼리만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아져 계시면 좋은 분들,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체로 존귀하게 대하고 사랑해주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좋은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연인한테 뭔가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신이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